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과잉 대응하는 중국 누리꾼 문화 대혁명 연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유행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대응이 너무 과잉 대응을 한다라는 논란이 지금 빠져 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재확산으로 신음하고 있죠. 영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재유행으로 엄청나게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이는 중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중국도 코로나가 재창궐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중국 당국도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죠.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비인간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중국이 과잉 대응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당국의 방역과 관련된 두 개의 영상이 중국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무에 묶인 한 노인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코드 미제출로 인한 승차 거부 후에 차 유리창을 삽으로 깨버린 노인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는데, 이 그림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 묶여있죠? 이 묶여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나무에 묶인 이 나무가 있고 나무에 묶인 한 노인,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은 지금 이 노인이 삽으로 유리창을 깨버려요. 여기 이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나무에 묶인 한 노인인데요. 이 영상은 허베이성 스자장시에서 한 노인이 담배를 사러 나갔다가 나무에 묶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고 하죠. 수자장시의 이 지역은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서 이미 봉쇄된 상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스자장시가 어딘지를 좀 알아봐야 돼요. 스자장시는 저기 지금 허베이성의 주도예요. 허베이성에서 제일 큰 도시. 자, 보세요. 스자장시가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허베이는 어떻게 돼요? 지금 베이징과 텐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성이 허베이성이에요. 보시면 여기가 베이징이죠. 그리고 여기가 텐진입니다. 텐진에서는 아이스크림 사건이 일어났고 지금 베이징에서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허베이성이 굉장히 어려워져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허베이성이 딱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베이징을 텐진하고. 그런데 베이징이 지금 야채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허베이성 쪽에서 많이 오고 산둥성 쪽에서 지금 야채가 많이 오는데 이게 완전히 루트가 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야채 가격이 천정부지로 지금 뛰고 있는 현 상황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보시면 어떤 한 남자 노인이 집을 나서자마자 보안관들에게 붙잡혀요. 영상에서는 빨간 조끼를 입은 여러 명의 남자가 노인을 나무에 묶는 모습과 한 보안관이 그에게 다시 나오면 때려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는 장면까지 나오게 됩니다. 굉장하죠. 중국 당국은 사람들이 규칙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어떤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 본보기로 처벌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강하게 말이죠.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문화 대혁명 분위기를 재현했다라고 하면서 정부를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류엔거 변호사는 여러 지역의 전염병 통제 기준이 임의적이며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공산당의 통제 강화라고 지금 논평을 했어요. 자, 지금 보세요.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공산당의 통제 강화래요. 이해가 좀 안 가시죠?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건강코드 미제출로 인한 승차 거부, 그리고 그것을 화가 난 한 노인이 차 유리창을 삽으로 깬 사건, 이것입니다. 이 영상은 헤이롱장성에서 촬영이 됐다고 합니다. 헤이롱장성은 기본적으로 어딘지 알아야 돼요. 동북 삼성 중에 하나인데 동북 삼성이 헤이롱장이죠. 네, 헤이롱장인데 이 헤이롱장성이 정말 중요한 것은 위에가 러시아하고 붙은 지역이에요. 네, 헤이롱장성에 러시아하고 붙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도 위험에 같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지린성, 랴오닝성, 내몽골 이 지역이 전부 다 지금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지역 전체가 다 지금 전염병의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북 삼성을 포함한 그 내몽골 지역까지 이게 전부 다.
그리고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까지 지금 힘들어진다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 노인이 버스를 타려다가 건강 코드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차 거부를 당해요. 지금 건강 코드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여기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하는데 이 노인은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QR코드와 비슷한 건강 코드를 보여주고 스마트폰에 있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만이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스마트폰의 앱을 다운받고 건강 코드를 스캔하면 개인의 최근 바이러스 검사 결과 그리고 기타 건강 데이터가 여기에 다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통제 국가이죠. 어쨌든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어서 건강 코드 증명이 어려웠던 이 노인은 탑승 거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탑승 거부를 받았던 이 노인이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삽으로 버스 유리창을 내리쳤고 버스 유리창 2장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냐? 그건 아니라고 하죠. 팬데믹 이후에 스마트폰이 없거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이와 같은 실랑이가 여러 군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네티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해당 노인이 너무 측은하다. 그래서 당국은 스마트폰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대신에 종이로 발행된 건강 코드를 발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종이로 건강 코드를 발급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그 사람의 건강이 확인이 되지 않아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 그리고 지방 정부 입장으로도 건강 코드를 QR 코드로 받아서 QR 코드에 비슷한 어플리케이션 앱으로 받아서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중국 정부 입장으로서 더 좋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 중국의 통제가 굉장히 심하다. 지금 허베이성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 동북 삼성 지역 그리고 내몽골 이 지역들이 지금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지방들이에요. 전부 다. 지금 베이징을 중심으로 북쪽 지방인데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지금 추운 겨울이에요. 겨울에 폐 기능이 좀 약해집니다. 폐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을이 지날 때부터 폐 기능이 약해져요. 가을이 지나고 폐 기능이 약해지고 겨울이 되면 보통 신장이 좀 약해지거든요. 신장이 약해지는데 신장이 약해지면 폐 기능도 덩달아서 같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폐 기능이 지금 약해진 이 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봄이 되어야만이 이 기능들이 좋아지는데 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의 이 코로나 감염 확산은 잘 막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단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확실하게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무증상 감염자까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무증상 감염자를 관리를 하지 않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국이 코로나에 대해서 우한 폐렴에 대해서 없앨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못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거든요. 베이징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어디서 왔냐? 베이징에서 하죠, 당연히. 그리고 허베이성에서 봅슬레이든지 이런 경기들을 해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년 2월 4일부터 20일까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간 동안에 그 기간에 영향이 없겠느냐는 거죠. 올해 가을 또 지나고 겨울 지나고 이때 다시 유행이 벌어진다면 베이징 올림픽 물 건너가겠죠? 예, 저는 그것까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쿄 올림픽 취소가 될 겁니다. 저는 취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에 베이징 올림픽도 취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베이징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중국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 상황이 점점 더 나빠져가고 있다. 점점 더 나빠져가고 있는데 이것은 저번에 우한처럼 그리고 후베이성처럼
잡을 수 있을 건지. 가장 큰 문제는 베이징이 침공을 당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이징 지역에서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사람 숫자가 늘어가고 있다. 이것까지 생각하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된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